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3일 정오를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의 뿌리를 만든 국군의 가장 상징적 존재인, 그리고 미군도 존경하는 한국전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백선엽 장군 빈소에 조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이 되지 않아야 될 건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제목이 백선엽 장군 빈소 조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목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향년 100세로 별세한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해 각계 조문과 애도가 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없었다.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은, 즉 1950년 낙동강 전선에서 다부당 지역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전선이 무너졌으면은 오늘의 문재인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설은 하지만 이 위대한 호국 원로가 목숨 걸고 지켜낸 조국에서 말년에 받은 대접은 참담하다 못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좌파 집권 세력은 그가 일본군에 복무한 기록만 부각시켜 끊임없이 편회 매도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군은 아니고요,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군에 복무를 했습니다. 백 장군은 일제에서 태어났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 지금의 시각으로 그 시절을 재단하며 백 장군을 독립군 토벌 친일파라고 한다. 백 장군은 당시 팔로군과 싸웠고 독립군은 구경도 못했다고 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남침 공로로 북한에서 중용된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와 연결시킨 연설을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이 백 장군 별세에도 애도 논평 한 줄 내지 않는 것은 그냥 나온 일이 아니다.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과는 과, 공은 공이라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한 백 장군의 공에는 눈 감고 과만 억지로 만들어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백 장군을 12만 6.25 전후가 잠들어 있는 서울 현충원에 모시자는 각계의 요구도 외면했다. 자리가 없다는 기가 막힌 이유로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겠다고 한다. 그마저도 여당 일각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추진하고 있다니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호국 영웅의 마지막 길이 이런 논쟁으로 얼룩지고 있으니 부끄러울 뿐이다.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백장군 빈소에 조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종군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빈소에 가서 조문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신영복 통역당 사건과 연루되어 가지고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신영복 성공회대 석자 교수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우리 당에 더불어라는 이름을 주고 가셨다. 고인의 공존, 연대의 정신을 저희가 잘 간직하고 실천하겠다. 선생님의 더불어 정신을 늘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고인은 제게 글씨도 많이 줬는데 처음처럼이라는 서예 작품을 주셨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우공이산이라는 글씨를, 노무현 재단에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글씨를 선물해 주었다.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대선 패배에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다 함께 정권 교체 꼭 해내자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다. 선생이 제게 써준 처음처럼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신 우공이사는 저의 정신이 되고 마음가짐이 되었다. 선생께 소주 한 잔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물론 신용복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김일성주의자의 빈소에 가서 이렇게 동지적 연대감을 과시한 분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의 일로 치고 지금 자리에 충실한다면은 당연히 시간이 있습니다. 직접 문상을 가야 됩니다. 조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국군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수권자, 최고사령관이 국군의 아버지인, 국군의 영웅인, 국군의 상징인 백선엽 장군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살펴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전례가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전신인 민주통합당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 김정일이가 국군의 적인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애돌표했어요. 그런데 김정일의 적이고 대한민국 수호자인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서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김정일을 백선엽 장군보다 더 높게 보고 더 소중한 존재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명백하죠. 더구나 이분이 문재인 씨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일 때 김정일이가 죽었습니다. 2011년 12월. 그때 뭘 했느냐. 조문단을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입니다. 문재인 이사장이 조문단을 보내겠다. 그 조문단 멤버에는 이해찬 당시로서는 전 총리도 들어 있었고, 물론 정부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한 해 전에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해가지고 수십 명의 국민과 국군을 죽인 김정일이가 죽었으니까 조문단을 보내겠다고 한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가 백선엽 장군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국민과 국군과 대한민국과 이혼하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이런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와 국군이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지난 70년의 위대한 문명 건설의 힘을 연장시켜가지고 자유통일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노예 상태의 2,500만 대한민국 국적자를 해방시켜라는 이런 헌법의 명령이 존재하는데, 만약 문재인 최고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상징인 백선엽 장군 조문을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면은 우리는,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다른 쪽이다. 그야말로 남쪽 대통령이다. 이렇게 간주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중자애를 부탁합니다. 1년 한 7개월 지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물러납니다.
권력의 갑옷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왜 내가 조문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해도 늦습니다. 감사합니다.